영국에서 걱정하는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공항으로 데려가 그가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곧 나라를 떠나기를 무서운 바이러스가 여러 나라에 퍼지고 있음. 의사들이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함. 영국은 격리를 시행하고 있음. 감염된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함. 바이러스 확산 막으려고. 엄마가 운전한다. 건강한 아들을 비행기에 태워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대피를 돕는 조종사인 아빠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군인들이 모든 여행객을 아주 신중하게 검사한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발견한다. 근처 차 트렁크에 숨어있는 그리고 그들을 죽인다. 엄마는 절망적이다. 많은 돈을 제한하고 아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자신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이러스로 인한 종양 때문에 군인의 총구를 마주하고 아들이 괜찮은지 확인해 달라고 애원하며 아버지에게 데려다 달라고 간청하며 군인들이 그녀를 붙잡고 있을 때 소녀는 공항 게이트로 달려가 통과하려고 하지만 도착했을 때 마지막 출발 비행기는 이미 떠났다. 그를 혼자 남겨두고 그들이 들은 마지막 뉴스, 더 이상 대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픈 사람들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라를 떠나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전염병은 치료법이 없다. 사람들은 고열로 매우 아프다. 피부색이 변한다. 메스꺼움을 느끼고 장기가 멈춘다. 안타깝게도 시도한 약들은 효과가 없었다. 이 병에 맞서 싸우다. 남겨진 사람들. 떠나는 비행기가 떠난 후 생존 가능성은 없다. 치료법이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내 나라에 퍼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요약할 영화는 캐리어라는 제목이야. 액션, 픽션, 공포, 서스펜스 영화야. 생존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영화야. 볼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채널 구독하라고 초대하는 거야. 벨을 활성화해. 좋아요를 눌러 최고의 요약을 받아봐. 11명의 그룹이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어. 그들이 질병에 면역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백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비행기는 주 파일럿인 토비아스가 조종하고 있어. 그리고 그의 조수 데이비드가 함께 있어. 데이비드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그의 아들이 공항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야. 또한 탑승한 사람들, 승객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 비행기 안에서 크레이그, 케이트, 에릭과 정비사 레리, 그리고 커플 마리아와 케빈도 있다. 하지만 지상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는 상황. 비행 중 감염된 사람들이 비행기에 몰래 탑승한 것을 발견. 에릭은 다른 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승무원. 누가 건강하고 누가 아픈지 확인하기 시작함. 건강한 사람들을 분리함. 비행기의 고급 구역으로 보냄. 이 사실을 알게 된 크레이그가 조종사 토바이어스와 대화함. 하지만 부조종사 데이비드는 설명 없이 사라짐. 에릭은 계속해서 모두를 확인하다가 제스를 발견함. 그녀가 질병 증상을 보이고 있음. 그 후 에릭이 화를 내며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때리기 시작함. 건강하고 아내를 지키는 제임스. 불행히도 그들의 10대 아들도 감염됨. 기계를 고치는 남자 레리. 소년을 만진 후 실수로 병에 걸림. 하지만 에릭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함. 에릭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비행기의 단순한 구역에 배치하기로 결정함. 그들이 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을 막으려는 레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자를 무언가를 찾기 시작함. 감염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술을 마시기로 결정함. 크레이그와 케이트는 그의 팔을 자르기 위해 도구를 청소함. 에릭은 정말로 믿지 않지만 그들은 레리의 팔을 자르기로 결정함. 병을 막으려고 시도하기 위해 에릭은 레리가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더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행 중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함. 다른 조종사가 사라져 혼자 조종하는 토비아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함. 케이트가 조종을 맡음. 캡틴의 지시를 신중하게 듣고 나서 함께 혼란 속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 성공함. 안정적으로 유지함.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 중에 크레이그가 열린 문 근처에서 데이비드를 찾음. 상황이 긴박해짐. 데이빗이 토바이어스를 서둘러 떠난 것에 대해 비난할 때 아들을 두고 떠난 것. 그 아들은 영화 초반에 나왔던 소년. 데이빗은 가족 없이 떠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토바이어스는 신경 쓰지 않았어. 데이빗은 용감한 결정을 내리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크레이그가 이 사실을 토바이어스에게 말했을 때 캡틴은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해 매우 슬퍼해. 에릭은 기회를 보고
조종석으로 가서 토바이어스에게 비행기를 착륙시키라고 요청해 감염된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하지만 토비아스는 강하게 반대한다. 착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짙은 연기와 위험한 지형 속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불타고 있는 곳에서 생존자들을 추방하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토비아스는 감염되었더라도 단호히 거부한다. 불만을 품은 에릭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떠난다. 데이비드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케이트는 그의 지갑을 발견한다. 아내와 아들의 움직이는 사진과 함께 이 발견은 감동적인 데이비드의 어려운 선택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 가족에 대한 강한 사랑에서 나온 행동. 잠시 후 승객들은 하늘에서 또 다른 항공기를 목격함. 토비아스가 테리 기장과 연락을 취함. 그의 비행기는 호주에서 출발,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음. 테리는 긴급 착륙이 필요함. 하지만 유럽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렵다. 게다가 혼자 비행하는 것과 부조종사가 없는 것에 지쳤다. 토비아스가 친절하게 제안한다. 음식과 승객 공간이 충분하니 테리가 안전한 착륙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함께 한 대의 항공기로 계속 갈 수 있다. 쿨하게 테리가 계획에 동의한다. 착륙이 마치 맞선 보는 것 같을 거라고 농담하며 한편 토비아스의 비행기에서 전에 아프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에릭이 강렬한 행동을 한 뒤 다시 깨어남. 제임스는 비행기에 승객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감. 아픈 아내와 함께 위안을 찾으려 더 단순하게 행동함. 위험이 있어도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함. 제스는 그에게 자신의 안전과 삶을 더 생각하라고 요청함. 질병이 제스와 그들의 아들에게 가한 피해를 볼 수 있음. 에릭이 토비아스가 테리와 합류해 비행기를 착륙시키려는 계획을 알게 됨. 그리고 비행기를 착륙시키려는 것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방해하려고 결심함. 비행기를 멈추기로 결심함. 그래서 추락시키고 질병이 퍼지지 않게 하려는 것. 에릭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이는 모든 것을 손상시킴. 비행기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소에서 이로 인해 생긴 혼란은 빠르게 일어남. 깜빡이는 불빛과 약간의 통신장애가 발생함. 하지만 토비아스와 케이트가 모든 것을 빠르게 복구함.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한편 테리는 안전한 공항을 찾아 문제없이 착륙함. 그곳에 아픈 사람이 없어서 기뻐함. 토비아스가 공동 착륙으로 도착하기를 기다림. 하지만 그들의 재회가 방해받음. 갑자기 아프고 무장한 사람들이 침입함. 그린란드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납치하려 함. 빨리 치료법을 찾기 위해 테리는 총을 잡고 그룹 리더를 제압함. 조종석에 스스로를 가두기 전에 토바이어스가 진정시키려 해도 테리는 더 많은 질병이 퍼질까 두려워하며 착륙하지 말라고 요청함. 자신의 희생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테리는 감정적인 작별 인사를 한 뒤 끝냄. 한편 크레이그는 에릭을 찾으러 감. 그리고 그가 비행기의 일부를 망가뜨리는 걸 발견함. 그 손상으로 인해 비행기 전체에 강한 진동이 발생함. 토바이어스와 케이트가 엔진을 재가동하려고 노력했음에도 긴급 수리가 아직 필요함. 혼란 속에서 크레이그가 소화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짐. 크레이그가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함. 케이트가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를 진정시키는 것을 도와줌. 크레이그가 의식을 잃은 동안 토비아스가 비행기를 공항에 착륙시킴. 수리하고 연료를 채우기 위해. 하지만 밖은 불타고 있음. 아픈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여줌. 기계에 능숙한 내리가 비행기를 고치기 시작함. 크레이그와 케이트는 기름을 구하기로 결정함. 에릭은 계속 음식을 찾고 머물 곳을 찾는 게 낫다고 주장함. 토바이어스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하며 도움이 싫으면 떠나라고 말함. 토바이어스, 곧 아픈 무리가 비행기에 도달할 것을 알게 됨. 그래서 공항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봄. 쌍안경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동안 에릭은 감염된 자들로부터 바리케이드를 제거함. 2등석에서 토비아스가 그에게 다가감. 그리고 감염된 자를 처리하라고 말함. 소년이 이를 듣고 도망침. 제스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죽은 척함. 그리고 에릭을 공격하려 함. 그는 비행기 날개로 숨어 달아남. 제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공격함. 토비아스는 그녀를 막기 위해 총을 집어들. 하지만 제임스가 그에게서 총을 빼앗아 그의 아내를 쏘았어. 문제를 더 피하기 위해 스스로 쏜 거야. 한편 크레이그와 케이트는 연료를 구하기 위해 창고에 갔어. 그리고 무서운 것을 발견했어. 많은 병든 시체들이 그 안에 있었어. TV에서는 바이러스가 27개의 새로운 나라로 퍼졌다고 보여줬어. 사람들이 상황에 짜증을 내고 있어. 과학자들은 제약회사를 비난하고 있어. 항생제의 과다 사용. 갑자기 창고 근처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두 사람이 나왔을 때 그가 이유 없이 케이트와 크레이그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다. 케이트는 모두가 함께 그린란드로 날아가자고 제안했다. 남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하지만 그는 크레이그를 때려서 그를 의식을 잃게 했다. 남자는 케이트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녀는 충격 후에 거절했다. 크레이그는 에릭이 비행기를 망쳤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들은 빨리 돌아가야 해. 그리고 그룹 내 배신자에 대해 토비아스에게 경고해야 해. 한편 제임스는 가스를 찾으러 나가 에릭을 데리고 가. 그가 위험을 대표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연료가 있는 트럭을 찾아 그리고 모든 것을 비행기로 빨리 가져가기로 계획해. 에릭은 제임스를 강하게 공격해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막으려 결심해. 공항의 다른 곳에서 누군가 아픈 사람이 비행기를 지켜봐. 전달 중 중요한 정보를 무전기로 친구들에게 전달. 비행기를 훔쳐 그린란드로 날아갈 준비 중. 약을 찾기 위해. 한편 크레이그와 케이트는 빈손으로 비행기로 돌아옴. 에릭이 그들을 배신했다고 밝힘. 모두가 충격을 받은 직후 에릭이 비행기에 나타나 거짓말함. 제임스가 병든 사람들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함.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어. 에릭이 말했어. 그가 사람들을 구하고 질병을 막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하지만 토비아스가 총을 꺼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 후 에릭은 떠나. 그리고 친구들은 비행기 안에 스스로를 가둬 내리가 모든 것을 고치기를 기다리면서 공항에 머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 기름이 없어도 떠날 생각을 해. 하지만 내리는 비행기를 고치는데 시간이 걸려. 감염된 자들이 다가오고 있다. 어둠이 짙어지자 에릭은 신호탄을 가져간다. 공항 지붕에서 신호탄을 터뜨린다. 감염된 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린란드로 떠나는 것을 막는다. 토비아스는 감염된 자들이 비행기 가까이 오는 것을 본다. 그리고 제임스를 본다. 그는 죽지 않았고 가스 트럭을 몰고 있다. 하지만 감염된 자들이 운전석으로 들어와 제임스를 죽인다. 케빈이 도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고 병든 자들이 멀어짐. 토비아스는 부상당한 감염자를 발견하게 됨. 그는 감염자를 보내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부탁함. 에릭은 계속 신호탄을 사용함. 더 많은 감염자를 비행기로 유인하기 위해. 토비아스는 크레이그에게 에릭을 멈추고 신호탄을 끄라고 요청함. 크레이그는 동의함. 토비아스가 자신을 두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캡틴이 크레이그에게 약속함.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내리는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감염자들이 공격하기 전에 하지만 그는 아프고 휴식을 취해야 하고 한 손으로 고치는 것도 어렵고 케빈은 비행기에 연료를 채우러 가고 공항 근처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모이고 곧 더 많은 감염자들이 올 것이고 무장하고 비행기를 차지하려고 크레이그가 에릭에게 다가가려 할 때 그는 계속 감염자들이 그들을 찾을 수 있게 조명탄을 발사한다. 에릭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감염자들을 그린란드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다행히도 그들은 거의 비행기를 채우고 있다. 토비아스는 비행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트에게 활주로 조명을 켜달라고 했다. 갑자기 감염자들이 케빈을 공격한다. 그가 비행기를 채우고 있을 때 토비아스가 행동에 나서 활주로에서 그들과 싸운다. 감염된 자들은 그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비행기를 조종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잠시 싸운 후 토비아스가 총을 손에 넣는다. 감염된 자들에게 항복을 설득한다. 그리고 모든 감염된 자들을 죽인다. 그가 돌아오지 말라고 했던 남자를 포함해서. 한편 크레이그가 마침내 에릭에게 도달해 그와 싸운다. 그 후 에릭이 크레이그를 때리고 활주로에 물건들을 놓는다. 크레이그가 일어나서 에릭과 다시 싸운다. 그런 다음 활주로에서 물건들을 치우려고 한다.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도록 토비아스가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케이트가 활주로 조명을 켠다. 그리고 근처 비행기로 간다. 마리아가 남편 옆에 누워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공항에 머물기로 결정한다. 케이트가 조종사가 앉는 곳으로 들어간다. 토비아스가 떠나기로 결심한 것을 본다. 크레이그를 기다리지 않고 비록 크레이그가 활주로에서 물건을 치우는 것을 도왔지만 그녀는 크레이그를 많이 좋아해. 그래서 그녀는 토비아스에게 그를 기다리라고 부탁해. 하지만 토비아스는 어쨌든 떠나기로 결정해. 케이트가 데이비드가 죽었다고 말한 후에도 토비아스의 무신경한 결정 때문에 케이트는 절망에 빠져 토비아스에게 총을 겨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행기를 출발시키려고 해. 케이트가 발사하려 하지만 총이 비어있음. 쏘려는 순간 토바이어스가 미소를 지음. 케이트의 시도에 신경 쓰지 않음. 그녀가 조종사의 자리에서 떠남. 한편 크레이그 자신이 남겨졌다는 것을 모른 채 비행기를 향해 달려감. 하지만 이미 이륙한 것을 발견함. 혼자 남겨져 괴로워함.
잔디 위에 앉은 크레이그가 머리를 감싸고 있을 때 갑자기 케이트가 다가온다. 비행기를 포기하고 그의 곁에 머무르기 위해 토비아스와 레리만 비행기에 남아있는 상태. 감염된 정비사가 조종석으로 간다.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토비아스는 비행기에 혼자 남는다. 감염될 위험이 임박한 채로. 그리고 영화는 끝난다. 무엇이 더 두렵다고 생각하나? 바이러스인가? 인간의 사악함인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 새로운 요약 알림을 받으려면 다음 시간까지